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미국 증시 이제 수요일장 마감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나스닥 5,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상당히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이 양상인데요. 뭐 그렇다고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 이제 다만 특별한 이제 추가 매수의 어떤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미국의 이 3월, 2월분 고용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걸 보고서 이제 연준의 출구 전략 어떤 이 로드맵을 대충 서로 말을 맞춰본 다음에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 이제 이런 현재 관망세가 짙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3대 지수 보실까요? 다우하고 S&P 500 지수는 뭐 계속 그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00포인트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어요. 글쎄요, 나스닥 5,000포인트를 이제 찍은 게 지금 벌써 이틀 전인데, 올라갈 때도 급하게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내려올 때도 조금 이 하락 추세가 좀 가파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기분 나쁘게 보면은 헤드 앤 숄더 형의 약간 느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5,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저렇게 이제 이 모양은, 어떤 이 추세 자체는 좀 급격하게 꺾이는 듯 하지만 또 그 폭은 크지 않다는 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이제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데 어쨌든 나스닥과 심정적 동조화를 보여왔던 우리나라 코스닥이 나스닥이 이제 조금 숨고르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나온 펀더멘탈 지표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월 나오는 이 미국 경제의 건강 검진 결과표라고 할까요? 연준 베이지북 보겠습니다. 요 베이지북이 나오고 나서 2주 뒤에 이제 FOMC를 열어가지고 요 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요 껍데기가 뭐 베이지색이라 그래가지고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 저는 껍데기는 실제로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이 파일로 받아서 보는데 어쨌든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 연은에서 자기네 지역의 어떤 이 경제 활동을 리서치 해가지고 여기다 보고를 하면 이제 이게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보는 건데요. 서머리에서 먼저 보시면은 미국의 경제 활동은 계속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초반부터 이렇게 6개 지역은 양호한데 달라스, 캔사스 시티 이런 데는 또 조금 경제활동의 증가폭이 약간 좀 미진하다. 그런데 이제 떠오르는 게 달라스, 캔사스 시티 이런 데 하면 또 이 셰일 오일 생산지가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이제 베이지북에서 뭐 특징적인 걸 찾으려면은 유가라고 하는 이제 이 오일 프라이스라는 이 표현이 뭐 다예요, 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앞에 로어가 붙죠. 사실 미국 그 실물 경제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어떤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원래도 오일 프라이스라는 이제 이 표현이 많이 등장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 안 좋은 쪽으로 갖다 붙었단 말이에요. 다 오일 프라이스 하면 다 로어, 앞에 로어, 뭐 로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유가 하락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맞긴 맞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서부 지역에 한파와 폭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욕하고 뉴저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이런 쪽에는 날씨 영향을 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혹시라도 뭐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나 해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 보니까는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 항구가 많이 발달했는데 보시다시피 조금 중국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이 쓰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그러니까 중국으로 나가는 물동량이 적다. 많이 둔화가 됐다. 이제 뭐 이런 얘기 정도가 있고요. 사실 이제 한동안은 그랬었죠. 어떤 지표에 대한 아이러니한 반응. 특히 베이지북에서 막 걱정된다, 우려된다, 뭐 안 좋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올수록 연준은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이어가겠구나라는 역설적 기대감이 있었고 이런 지표에서는 안 좋게 나오기를 내심 바라는 이런 유동성 중독자들의 어떤 이 증상이 있어 왔는데 요즘은 조금 그게 달라진 게요. 연준의 출구 전략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올해 무조건 나올 건
나온다고 이제 당연히 그걸 이제 당연지사로 놓고서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못 나오면은 그것도 진짜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제에 어떤 큰 패테일 리스크가 출현했다고 이제 해석하는 게 옳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결국은 나와야 그야말로 사필 규정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지표가 아예 나쁜 거는 오히려 좀 악재는 악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 뜨뜻미지근한 것도 역시 악재. 그다음에 지표가 좋으면 그래 이렇게 건설적인 어떤 이 썸업이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 금리 인상이 어차피 나올 거라면 그때 내성을 갖춰줄 수 있겠구나. 이런 투심으로 조금 많이 이제 좀 이 투심이 정상적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USA 투데이에서는 앞에서 보셨던 뭐 유가 하락 탓, 날씨 탓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설명 보면은 유가 하락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 비용 감소 이런 것도 뭐 있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죠.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는 매월 첫째 주 이제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바로 이틀 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ADP 민간 고용 보고서인데 이제 시차가 이틀 정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도 크고 어떤 선행성 면에서도 이게 상당히 유효하더라 이거예요. 그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월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민간 연구기관에서 매월 발표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고용지표 이틀 전에 내놓다 보니까는 참 시기도 잘 잡았는데 그래서 다른 민간 고용지표나 아니면 민간 연구기관의 지표에 비해서는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헤드라인 넘버 보시면은요. 이번에 한파와 폭설도 물론 이제 당연히 반영이 됐고 그래서 기대치를 낮춰 잡은 컨센서스를 그래도 그것조차 못 미친 21만 5천 건의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고요. 뭐 연초라는 걸 감안하고 봐도 제조업은 너무 적었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너무 컸다니 이렇게 정도는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파와 폭설 영향이 있을 법도 했는데 건설업종이 3만 1천 건의 고용 증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또 의외로 날씨의 직격탄을 맞았을 것 같은 업종은 또 괜찮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딱 보셨을 때 느낌이 그냥 아니 또 그냥 그저 그렇네 뭐 거기서 거기네 뭐 이런 좀 뜨뜻미지근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것하고 뜨뜻미지근한 거를 이제 사람들이 똑같이 악재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연준이 이제 출구 전략이라는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꾸 이제 안개가 끼고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좀 염증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회색선이 ADP고요. 보라선이 BLS 그러니까 정부 미국 공식 고용 보고서 이제 수치인데 거의 뭐 추세는 일치하고 있죠. 요즘 들어서 뭐 선이 자꾸 두꺼워진다는 뭐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슷하게 보이려고요. 어쨌든 뭐 추세 자체는 비슷하고 갭이 있을 때도 다음 달에 갖다 붙이고 떨어졌을 때는 다음 달에 갖다 줄이고 이런 식으로 추세는 ADP하고 BLS하고 상당히 좀 뭐 유의성은 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실망이 줬던 좋은 영향이 있다면은 금요일 밤 나올 미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치를 눌러놨다는 거. 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에 반대로 워낙 기대가 없으면은 추세적으로는 조금 부진한 지표더라도 상대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자,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블룸버그에서 보겠습니다. 뭔가 재채기를 하는 듯한 여성 앵커가 나와서 이 표를 설명하는데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민간 고용 증가세가 6개월 내 최저로 둔화된 건 맞지만 지난 1년 동안 미 고용 지표에 대한 신뢰가 커졌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월간 단위 지표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정부의 BLS 그러니까 공식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매월 첫째, 둘째 주 2주 동안의 서베이를 한 다음에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그냥 통계 작업하고 들고 있다가 내놓기 때문에 어떤 월간이라는 표현에 비해서는 이 피리어드가 너무 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월 첫째, 둘째 주 월 초에 초순에 뭐 한파와 폭설이라든지 뭐 아니면 장마가 끼었다든지 휴가철이 있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이제 지표가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고용 지표에 대한 최근 신뢰감 확대의 원인은 뭐냐면은 그랬을 경우에 바로 그 다음 달에 만회가 나오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는 대로 민간 고용 ADP 결과가 6개월 내 최저치지만 이게 만약에 한파 폭설로 인한 것이라면 그 다음 달에 바로 기저효과가 통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지표의 일회성 어떤 이 악재에 대해서는 의연할 수 있다. 이제 이것도 역시 미국 고용이나 실업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많이 달라진 자신감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6개월 내 최저라고 저렇게 제목을 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인 뭐 이 상황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해도 또 만회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신 달라스하고 캔사스시티 같은 쪽에 셰일 오일 집약 지역에 대한 어떤 이제 제조업 경기를 둔화시켰고 고용도 많이 줄였긴 했지만 지금은 뭐 일부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 전문직 요즘에 뭐 M&A 활동도 많고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이제 어떤 이 전문직 숫자가 많이 고용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농업부터 제조업부터 뭐 전반적인 이런 이 고용의 평준화를 기대한다. 안정적 그런 이제 이 어떤 상승 기조의 그런 거를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엊그저께 ISM 제조업 지수 나왔었죠. 오늘은 이제 이틀 뒤에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당시 이제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었는데 이번 똑같은 2월 결과인데 서비스업 지수는 좋았어요. 앞에서 보신 ADP하고 좀 일맥상통을 하죠. 56.5 정도의 수치를 기대했는데 56.9가 나왔고요. 세부 항목을 보면은 고용하고 수출입이 증가한 것이 이번에 ISM 서비스업 지수 선전의 어떤 효자 노릇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업종별 종사자들 코멘트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 유가 하락에 대해서 좋다고 느끼는 뭐 베네피셜 임팩트는 당연히 뭐 혜택을 입은 거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하지만 또 제조업 중에서는 또 부진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악재를 보니까 그 서부 항만 지역 파업했었던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게 이제 다 어떤 공급 차질 이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것도 또 역시 일회성의 어떤 요인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늘 반응을 안 한 거죠. ADP든 뭐든 간에 모든 이제 통계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예상에서 벗어나는데 거기에 일회성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는. 보조지표 몇 개를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지금 또 몇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장중한 때 96선을 갔다 왔어요. 이제 달러 강세였고요. 유가는 오늘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유로 달러 환율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제 그런 날이었는데, 자, 오늘 같은 날 우리가 환율 어떤 변동성에 한번 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이렇게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뭐 96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93선 넘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한 번씩 외환 시장에서 어떤 좀 움직임이 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외인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 나스닥 지수 5,000포인트 찍고 나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커졌었는데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나스닥하고 코스닥이 같이 상당히 뚜렷한 동조화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때는 나스닥이 잘 나가면서 국내 코스닥 개별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적도 있었고 코스닥이 치고 올라가는 기간에 또 나스닥이 또 소외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조와 역동조화를 계속 반복하면서 왔는데 지금 만약에 나스닥이 꺾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코스닥도 같이 꺾일 것이냐 아니면 요때처럼 역동조화가 나오면서 오히려 코스닥이 유리할 것이냐. 저는 전자 쪽으로 보는데 어쨌든 나스닥 지수 이틀 연속 조정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양호한 항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봐야죠. 제가 틀리고 국내 뭐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늘어난다면 뭐 욕을 먹어도 좋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저게 언제 이 갭이 벌어지려나 아니면 언제 같이 꺾이려나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나스닥 지수 5,000포인트에 대해서 과연 이게 뭐 시작이냐 끝이냐 이제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2000년 3월 당시에 나스닥 5,000포인트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건 물론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어떤 이제 증시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때 2000년 당시에 시총 최대 기업은 시스코 시스템즈. 그때 이 시스코의 PER이 135배였고요. 현재는 이제 애플이 이 나스닥 시총 1위인데
신고가를 경신했다고는 하지만 17배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달 비용과 연결되는 국채 10년물 금리가 5%대였는데 지금 2%대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나스닥 평균 PER이 132배였었는데 지금은 뭐 높다고 해도 32배. 이제 이렇다는 차원이고요. 뭐 나스닥하고 코스닥하고 앞에 나짜냐 코짜냐 요 이름도 거의 비슷하지만은 코스닥 개별주들의 이제 PER도 당연히 뭐 이 과거 우리 뭐 새로운 기술이나 뭐 이때 뭐 이 과열기하고는 훨씬 더 지금 안정적인 구조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포텐셜이 없지는 않다라고 저도 코스닥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삼성전자 비중이 여기서 한 20% 정도 되는데 어제 뭐 삼성전자 장중에 좀 헤맸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뭐 오늘 같은 날 약간 우리가 뭐 숨고르기 들어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연유가 국내 이제 전반적인 이제 어떤 이 차익 실현 매도를 부를 수는 있어도 지금 시장을 꺾을 만한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함께 보셨.